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차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질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또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y는 x제곱 형태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배울 모든 이차함수 그래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점을 여러 개 찍어보고 그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 y는 x제곱 그래프의 x자리에다 제가 숫자를 대입해서 y 값을 찾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x가 0일 때 y는 0이므로 얘는 0,0을 지납니다. 그럼 x가 1일 때 y는 1이므로 1,1을 지나죠. x가 2일 때 y는 4이므로 너는 2,4를 지나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이기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4이기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2,4를 지나요. 그래서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0,0, 1, 2, 4는 한 이쯤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요렇게 부드럽게 그래프를 연결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2차와 같은 곡선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 한번 그려본 그래프의 모양과 성질을 분석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함수 그래프 단원의 공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 그래프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봤듯이 얘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x축, y축이 있으면 요런 모양을 가지죠. 그래서 지나는 점이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그릇처럼 아래쪽으로 둥근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점 0,0을 지난다는 것은 x는 0일 때 y는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모양을 우리가 원점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 그 다음 대칭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우리가 y축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으면 양쪽이 정확하게 포개져요. 이때 이 대칭의 중심인 요 y축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불러. 그리고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 우리 도형의 꼭지점 생각해보면 뭔가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 그리고 이 이차 함수 요렇게 생긴 모양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너가 대칭축일 거고,
요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 뾰족하진 않지만 우리가 얘를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 얘가 결국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봅시다. y는 x제곱.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요쪽 부분이죠. 요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니까 y값은 감소하지. 그리고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따라서 너가 증가하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가 음수일 때 y축 왼쪽 부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어떻게 돼? 얘도 똑같이 따라서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되는 형태, 증가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렇게 된 형태. 그래서 이처럼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기준이 어떻게 돼? 요 기준이지. 그래서 증가와 감소 바뀌는 기준을 우리가 대칭축, 이 대칭축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요 선 어디서?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성질들을 그래프 모양이랑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x축과의 관계는 뭐냐? 이제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서 복습을 해보자. 요렇게 그려지니까 너가 y는 x제곱 요렇게 그려질 거고, 요 꼭지점 빼고는 전부 다 어디 있어? x축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접한다는 표현이야. 그럼 얘는 원점 어디? 0,0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있어. x가 0이 아닐 때 x제곱이 항상 양수 이렇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접한다는 표현. 원점 0,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말해. x축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많이 보게 될 표현입니다. 요 접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스치듯이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y는 x제곱 요 그래프는 x축과 오직 원점에서만 만난다고. 그래서 이 성질도, 이 표현도 잘 기억해두고 요 성질들을 이제 그래프 모양과 함께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y는 x제곱 그래프에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러면 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은 사실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래프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원래식 얘랑 똑같으니까 이 사이를 비교해 보면 y 값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이지. 얘랑 비교해 보니까 y 값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네. 그럼 얘는 어떤 의미일까? y 값 부호만 반대야.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x 값은 같은데 y 값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x축 위에 우리가 요 그래프를 y는 x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같은 x값의 요 y값을 가지는데 y값의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여기 찍히는 거야 이제. 얘 값이 이제 여기로 바뀐다고. 그럼 x값이 같은데 y값 부호만 바뀌니까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찍히지. 그러면 y는 x제곱에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의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므로 그래프 전체가 x축 기준으로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 점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 점은 여기 그대로 있고 이 점도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대칭 이동된 모양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접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의 성질은 우리가 앞서서 배운 y는 x제곱 그래프 성질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면 모양을 보자. 모양은 원점을 지나면서 이번에 어떻게 위로 볼록한 거지. 모양은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다 y값 부호만 반대니까 요렇게 다 이제 위에 있던 애들이 다 밑으로 잠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가 어떻게 돼? 원점 0,0을 지나면서 이제는 위로 볼록한 곡선.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는 건 이렇게 위쪽으로 둥근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은 우리가 여전히 얘 y축 기준으로 접으면 요 간격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여전히 y축에 대하여 대칭. x축 대칭 이동을 해도 y축 대칭 성질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대칭축은 여전히 뭐야? 여전히 y축이지. 그럼 y축을 우리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다음 꼭지점은 뭐였어? 꼭지점은 대칭축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니까 꼭지점 너도 0,0 이렇게 되지. 너가 이제 꼭지점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부호도 보자. 얘를 우리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의미로 파악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너가 x축 이렇게 있을 거고 너가 y축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x가 음수인 부분과 x가 양수인 부분 다르겠죠. 그럼 x가 음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따라서 증가하고 x가 양수일 때 증가하면 y값은 이렇게 따라 내려가니까 감소하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된다고? 얘가 x 왼쪽 부분이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
반대로 x 값이 양수라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y 값은 감소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는 그래프 모양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할 때 증가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감소할 때 감소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x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래프가 너도 성질이 y는 x제곱이랑 똑같지? 너도 원점을 제외한 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x축보다 밑에 있지. 왜냐하면 x는 0이 아닐 때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딱 요 점만 원점에서만 만나니까 너도 똑같이 원점 0,0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정리하면 우리 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관찰을 해보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뭐라고? y는 x제곱이고 요 y 값이 그대로 다 반대로 찍히니까 x 값이 똑같을 때 y 값이 그대로 다 반대로 찍히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요 그래프죠. 그러면 얘 차이가 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얘도 겹쳐지는 거지. 포개진다. 그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성질이야. 일반적으로 어떤 식에서 얘 관계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 거잖아. 그러면 너는 x축 대칭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마이너스 y는 x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간 형태지.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뭐라고? 너가 x축 대칭이라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그러면 x축으로 접었을 때 겹쳐진다, 포개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요렇게.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x제곱 앞에 요 a라는 숫자가 곱해진 형태가 있어. a는 0이 아닌 상수일 때지. a가 0이면 얘가 2차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a가 양수일 때는 우리 아까 어떻게 되겠어? 너가 x는 y는 x제곱 모양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항상 x축 위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니까 너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얘랑 비슷하겠지. 그럼 너가 어떻게 되냐면 대충 모양 그려보면 항상 너가 음수 자리에 이렇게 찍힐 거니까 원점 빼고는 너는 어떻게 볼록? 너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지. 그럼 이제 a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 너가 x축이고 너가 y축. 그럼 내가 y는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우리? 점을 대입을 했지.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1을 지나고 x가 2일 때는 y는 2, 3, 4 요렇게 점을 지나고, 그죠? 원점을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선을 부드럽게 그어주면 이렇게 그린 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였어. 그럼 여기도 y축 대칭축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2x제곱 그래프 모양을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야. 그럼 얘도 점을 대입해야지. x에 0 집어넣으니까 y는 0 지나네, 그지? x에 1 집어넣으면 x가 1일 때 y는 2지. 그럼 1,2 요 점을 지나네. 그럼 x가 2일 때 y는 뭐 지나? y는 8을 지나네. 그럼 8이 어디 있어? 저기 위에 있지. 그래서 이 노란색 점을 부드럽게 이어보니까 요렇게 그려지네. 너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2x제곱 요렇게 돼. 그럼 내가 핑크색으로 y는 2분의 1x제곱을 그려볼 거야. 그럼 너도 똑같이 점을 대입하면 0,0을 지나고 x가 1일 때 y가 2분의 1을 지나고, 그럼 y가 2분의 1 어디야? 여기 찍히네. 그럼 x가 2일 때 y가 2를 지나네. 그러면 너가 이렇게 찍혀지네. 그래서 내가 이 점들을 이어서 부드럽게 그어지면 요렇게 색칠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너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요 A의 숫자가 바뀌면 요 그래프 모양도 바뀌지. A 숫자가 바뀌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 그래프의 폭이 더 줄어들고 넓어지는, 이렇게 변하잖아.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는 뭘 결정해? 너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그래서 요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폭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봤잖아. 그럼 A의 절대값이 크면은 A의 절대값 얘가 클수록 폭이 어떻게? 2, 1, 2분의 1 비교해보자. A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좁아지지. 그래프가 폭이 좁아.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마찬가지로 A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관찰해보자. 그럼 내가 요 성질을 우리 한번 바로 써먹어 볼 때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그릴 거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그릴 거고 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을 그릴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성질이 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지. 그러면 그래프의 절대값 씌워보면 그래프의 절대값 비교를 해보자. 절대값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 절대값이 더 크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절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이지. 그럼 뭐가 제일 좁아? 너가 제일 좁아. 뭐가 제일 넓어? 너가 제일 넓어. 그럼 우리 모양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릴 수 있잖아. 너가 x고 너가 y일 때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좁은 게 뭐야? 제일 좁은 게 노란색 너 그래프지. 그래서 제일 좁은 노란색 너가 이렇게 그려지고 너가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그 다음은 제일 그 다음 좁은 게 마이너스 1 너지. 그럼 너가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폭이 넓은 너가 제일 넓은 이 핑크색 그래프지. 그래 너도 마찬가지로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자면 너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이너스 y는 ax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너와 너를 비교를 해보면 너도 위에서랑 똑같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모양이지. 그럼 쌤이 아까 위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지? 아, 너가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야. 그래, 너도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쌤이 아까 위에서 그린 요 그래프들과 요 그래프들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그래프들의 주요 성질들을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그럼 너도 일단 꼭지점. 너는 항상 0,0 이렇게 되지. A가 아무리 변해도 요 A가 뭘 결정한다고? 너가 다른 건 결정 안 하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프의 폭이 바뀌어도 넓이가 좁아지나 넓어져도 꼭지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꼭지점이 항상 원점이야. 그 다음 대칭축도 안 바뀌겠지. 항상 A 값이 바뀌어도 너도 안 바뀌어. 항상 Y축.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기하면 X는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모양은 A 값에 따라서 바뀌겠지. 왜? A가 양수면 너는 요렇게 그려지니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너가 요렇게 그려지니까 너가 위로 볼록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의 폭. 그래프의 폭은 뭐가 결정이? A가 결정하지, 그지? 특히 이제 A의 절대값을 관찰해야 돼. A 절대값 얘가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고? 폭이 좁아진다고. A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y는 ax 제곱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있지. 얘는 어떻게 해석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은 모양이니까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의미네. 그래서 그래프를 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요런 모양을 볼 수 있어. 그치? a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더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더 넓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성질들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돼? 요 앞에 붙어 있는 A 값만 보고도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게 돼. 그럼 우리 간단한 예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그래프? y는 마이너스 4x 제곱 그래프. 그럼 우리가 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너는 음수니까 어떻게 볼록해?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겠네, 그지? 너가 y는 마이너스 4x 제곱 요런 그래프일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축으로 한다니 무슨 말이야? 요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길이가 똑같이 떨어져 있냐를 묻는 건데 너는 축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점 마이너스 2,6, 16을 지난다는 건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 위의 점이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16을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참인지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16은 마이너스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너가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16이지. 그래서 너는 틀렸지. 그럼 틀렸다는 건 뭐야? 아, 이 위에 점을 안 지난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가 어딨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가서 너가 음수인데 너가 실제로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럼 너는 플러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16을 지난다고 해야 되니까 2번 너가 틀렸네. 3번은 위로 볼록한 거 맞지? 4번 꼭지점은 얘가 꼭지점이지. 원점 0,0 맞네. 그 다음에 요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관계가 얘랑 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y는 4x 제곱 너랑 요 y 값만 그대로 차이 나는 거니까 얘가 y는 4x 제곱일 거고 너가 x축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어지니까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는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요렇게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달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모양이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거 의미가 뭐라고? x축 기준으로 다 부호가 정반대가 되니까 너가 x축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럼 가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A가 될 수 없는 걸 찾으래. A가 어딨어? 요 그래프의 개수지. 그러면 Y는 AX 제곱 그래프에서 A가 결정한 게 뭐야? 너가 뭘 결정해? 아, 너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고. 그래프의 폭을 하니까 넓이가 이미 주어진 걸 보고 내가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A가 어딨어? 요 중간에 있는 거네? 그러면 A 절대값이 뭐보다 좁아야 돼? 2보다 좁아야 되니까 2 절대값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는 더 좁아야 되니까 절대값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요 2와 3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A 값이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즉 A가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는 좁아야 되니까 이 범위에 찾는 걸 확인해 보면 너는 2점 얼마 얼마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지. 그럼 너가 2점 얼마 얼마면 2보다 더 좁아지니까 A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y는 ax제곱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요 ax제곱 더하기 q 형태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요 그래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y축 방향 평행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원래 우리가 새로운 함수의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면 요 앞에 부분은 똑같고 얘만 달라.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 그러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얘 함수 값에 q만큼 ax 제곱 값에 q만큼 값을 더해줬다라는 의미지.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값이 플러스 q만큼 변화했지. 만약에 q가 양수면 ax 제곱 그래프를 y는 ax 제곱 그래프를 q만큼 위로 올린 거지. 반대로 q가 음수면 y는 ax 제곱 그래프를 q만큼 아래로 내렸다고.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위치만 이동하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해. 모양은 안 변해. 위치만 변해. 예를 들어 요 파란색인 ax 제곱 그래프를 q가 양수일 때 q만큼 이렇게 다 끌어올리면 요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만약에 q가 음수라면 얘 밑으로 내리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q가 음수일 때 너는 q가 양수일 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평행 이용했으니까 그래프의 성질도 약간 바뀌게 돼.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뭐였어? y는 ax 제곱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q만큼 올렸잖아. 그럼 q만큼 올리면 꼭지점의 좌표가 x0을 대입했을 때 y가 q가 돼. 그래서 x 값은 그대로고 y 좌표만 q만큼 변화한다고. 따라서 너의 꼭지점의 좌표가 0, q가 되는 거야. 그럼 추계 방정식은 그래프를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므로 좌우 대칭이 되는 축은 변하지 않아. 따라서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은 여전히 y축, 즉 x는 0. 정리하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q는 그래프를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야. 따라서 이 대칭축은 우리가 좌우를 대칭의 기준으로 삼는 걸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과 폭. 모양과 폭은 뭐가 결정이? 얘는 그래프 앞에 붙은 y는 ax 제곱 더하기 q에서 요 a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얘랑 우리가 처음에 봤던 y는 ax 제곱 그래프랑 너를 비교해 보면 요 결정하는 게 a 값은 그대로 변하지 않지. 그럼 a 값이 결정하는데 a 값은 그대로니까 뭐란 얘기야? 모양과 폭도 그대로란 얘기야. 정리하자면 요 그래프의 성질은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이 뭐야? 위 또는 아래의 방향이지.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는 거.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대. 뭐가? 얘를. 그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편이 이동했다는 거는 내가 요 함수식 뒤에 요 q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편행 이동한 그래프는 x제곱 더하기 q 요렇게 써질 거고 너가 뭘 지난대? 마이너스 4,13을 지난대. 그러면 얘가 지난 한 점이니까 이 함수에 대입을 해줘야지. 너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일 때 y가 13이 된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13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q가 13이 되겠지. 그래서 q가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y는 ax 제곱 a 그래프 성질. 그럼 모양부터 일단 살펴봐야지.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니까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요렇게 되니까 너는 위로 불러이지. 꼭지점의 좌표를 요렇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니까 꼭지점은 항상 0,0 원점이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얘는 y축이지. 대칭축이. 그럼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기하면 x는 빵 요렇게 되고. 그럼 그래프의 폭 한번 보자. 얘가 y는 ax 제곱 요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결정한다고 그랬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져 넓어져? 좁아진다. 얘가 작을수록 너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 제곱과는 무슨 관계? 너는 x축 대칭.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요런 모양도 배웠어. 그럼 얘의 그래프 성질. 얘도 한번 보자. ax 제곱의 그래프를 얘를 q만큼 위나 아래로 이동했다고. 그래서 q가 양수면 위로 이동, q가 음수면 아래로 이동. 아래로 얼만큼 이동? q의 절대값 크기만큼 이동했다. q만큼. 그럼 꼭지점 잡히면 어떻게 돼? 0,0 이렇게 되고. 추이의 방정식은 x는 빵이지.
너가 무슨 의미야? Y축이라는 의미지. 그냥 그래프의 폭 모양과 폭 보자. 너는 Y는 AX 제곱과 동일하지. 그럼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한 장에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이차함수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을 때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그리고 X축과 Y축 동시에 평행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